안녕하세요. 요즘 시국인지라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그런 어떤 정치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거리로 많이 이제 집회로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정치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어떤 줄탄핵,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 공직 그런 자리를 공석으로 그냥 두고 세금이 계속 줄줄이 새어나가고 국민들이 이제 분열해서 양쪽으로 이제 대립해서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은 거리를 뛰어나와서 분열하고 서부지법 사건처럼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난동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 근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는 사법부의 어떤 양심에 따른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권력과 사람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어떤 사법부의 어떤 부정부패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법치가 작동되지 않게 된 걸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촉발됐고, 그 근본적인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치가 상당히 이제 많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고 사분 오열로 이제 서부지법 그런 어떤 난동까지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결과가 된 거죠. 정치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제 단합을 하고 화합하기도 하고 잘못 이제 방향을 이끌어가면은 국민들이 이제 분열하는 걸로 이제 되고, 정치적인 어떤 이권과 정치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의 목적과 이득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여야 간에도 서로 이제 상호적으로 이제 협조적이지 않겠죠. 정당의 이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는 양당 정치,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하고 또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하고 어떤 그것이 양극단으로 이제 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또 이제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정치 집단이기도 하죠. 자기들의 정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또 국민을 편을 가르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통합을 못 시키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어떤 극우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뭐 폭도 이런 말을 붙여서 국민들을 어떤 국민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난동을 피우는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또 극우라는 이름을 해서 이제 어떤 선량한 국민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 이런 거 다 선동하고 분열하는 거는 이제 정치 공작에 속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지지층을 이제 확보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언어로 쓰는 프레임을 이제 갖다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분열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지지층들을 이제 결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도 어떻게 보면 선동 정치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라든지, 그리고 언론을 또 이제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론을 자기 편으로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그 언론을 그러니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죠.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 MBC 같은 경우도 특정 당에 유리한 그런 보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론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되지 않겠죠. 요즘에는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언론이 일방적인 어떤 그런 보도 이런 걸 그대로 이제 믿으면은 선동이라든지 이렇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객관화해서 어떤 것이 이제 옳은지 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국민이겠죠. 법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정치가 오염되고 무너졌을 때 그런 기본을 세우는 건 항상 국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혼란이 왔을 때는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어지러운 그 나라 혼돈과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잘 이제 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듯이 지금 이 정치 상황도 잘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제 정치가 많이 국민들을 위주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떤 당파 싸움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정당끼리도 협조적이지가 않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이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거겠죠. 정치가 이제 자신들의 이익과 정당의 논리만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곳에 그거를 이제 윤 대통령도 많이 이제 직무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이제 표출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도. 그리고 이제 잘했다고 보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러한 것까지 이제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 구조가 무엇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큰 위기가 무엇인가. 비상계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이제 발현되기 쉽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훼손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까지 잘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죠. 단순히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것만 아주 크게 부각을 시키면은 나머지더라도 깊은 뿌리 깊은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 걸 봐야지 어떤 비상계엄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헌재에 넘어가 있는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거는 이제 대통령 최고 권력 고위공직을 이제 탄핵 심판 절차를 밟아서 이제 공직에 파면할 것인가 아니면 복귀시킬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부각이 돼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그리고 노무현 당시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재 탄핵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어떤 과거 역사를 보면은 거의 정치적인 어떤 시련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정치적인 끝선에 와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결국에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저 대통령으로서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남겨두고 있고 8인 체제로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을 나머지 임명하라고 이제 야당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마은혁 그 후보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임명해서 9명 체제로 이제 가게끔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정치적인 성향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현재 재판에서 정치 성향이 지금 재판관들 중에서 좌편향과 이제 우편향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하고 보수적인 성향 그런 재판관이 있지만 그런 재판관의 성향은 편향적인 어떤 재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도 물론 법리에 따라서 또 헌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사람이 또 심리적인 부분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보수하고 진보하고 적정한 비율을 해서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도 추천하고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보수 진보가 잘 조화롭게 이제 헌법
재판관들의 구성으로 잘 갖춰진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지 비교적 공정한 이제 심리가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정해서 심리를 하는데, 이번 보면은 좌편향된 마은혁 그 후보는 아직 재판관 임명은 안 됐지만 논란의 여지에 올라 있고, 또 이제 이미선 재판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한창 그분도 이제 임명된 분, 좌편향적인 그런 어떤 문형배 좌편향 쪽에 가까운 인사라고 하잖아요.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리고 정계선 이분이라든지 이렇게 이미선 그런 분들은 이제 좌편향에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한 거죠. 이해충돌 부분이 있다고 보아서 공정한 판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은 양심에 따른 판결, 법리와 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향적인 어떤 인사가 헌법재판의 어떤 탄핵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8인이든 9인 체제를 해서 빨리 이제 속도를 내서 민주당 쪽에서 빨리 탄핵 수순을 밟아서 헌재에서 이제 빨리 결론을 내서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고 이제 조기 대선의 방향을 잡아서 빠르게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카드를 계속 내고 있고, 빠르게 이제 탄핵 카드도 들고 이제 압박을 해가는 과정이겠죠. 윤 대통령께서는 이제 헌재를 이제 공정하게 이제 잘 심판을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 이제 법리 싸움이고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어떤 고지를 해서 승리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열한 법적인 어떤 변론도 있고 변호사들 선임해서 그렇게 다투게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쥔 사람들은 8인 아니면 9인이죠. 헌재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 윤 대통령 탄핵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무정부 상태고 지금 내전 상태에서 치르게 되는 헌재 어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어떤 중심에 이제 헌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도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운명도 많은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헌재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의 이제 탄핵이라는 큰 그런 과제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목도하고 있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국민적인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도 체제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이제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다시 내려오게 돼도 이 체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의 강력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이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의지 이런 거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해도 이 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체제가 장악되어 있고, 이 체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국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전이라고 보는 거죠. 내전. 이제 국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체제가 자유민주 체제인데, 이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면 이제 법치도 이제 무너지고,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가치라든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제 윤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체제 전쟁, 이걸 내전 상태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상황으로 정치적인 폭주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 초유의 사상, 초유의 상황, 어려운 국민적인 가장 어려운 벽을 만났다고 저는 봅니다.